자, 11월 14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16,7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CPI 발표가 있었던 10일 날 상승분을 거의 지금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봉 캔들로 봐도 여기에서 CPI라는 호재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한번 해줬는데 이 부분 거의 다 반납이 되고 지금 약간의 이제 반등 다시 한번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는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게 가장 궁금할 건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오른다 내린다를 지금은 뭐 확실하게 맞추는 것보다는 어디에서 매수 지점 하락이 추가로 어디까지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라인을 돌파를 해야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가 하락분을 예상을 한다면 이 구간에서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상승 추세를 돌파를 한다면 이게 이제 추세가 전환이 돼서 상승으로 이어지구나, 이걸 보기 때문에 지금 이 가운데에 있는 상황에서는 오른다 내린다를 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요 라인들을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나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쵸? 상승을 하고 CPI 발표 이후에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버텨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인 시장이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FTX 사태나 지금 사람들이 코인에 대한 불안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하고 버텨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이 싱글 버스트, 더블 버스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 이 부분은 이제 나왔어요. 결국은 이제 다 나왔는데 말했던 것처럼 예상한 거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한 건 맞아요. 예상 범위보다 훨씬 더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림이 좋지는 않습니다. 좋은 그림은 아닌데, 일단은 이거는 아까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블랙스완이잖아요. 우리가 FTX 사태가 일어날지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날에 FTX 사태가 일어난다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상폭보다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저는 마지막 마지노선 182로 봤는데 이거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달라진 부분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던 이 부분인데 11월 5일 날 이야기를 드렸던 싱글 버스트 차트라고 했어요. 이때가 11월 5일이면은 여기잖아요. 11월 5일이 여기였어요. 이 구간이었는데 여러분들께 말했던 건 더블 버스트가 아니라 지금 그때 그 상황 11월 5일은 싱글 버스트입니다. 근데 최악을 대비하면서 더블 버스트로 보고 있다. 그래서 23K를 돌파 못하고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한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조정의 범위가 너무 커진 건데, 자, 그러면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나오죠. 보시면 price that moves at least 10% in the new direction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최소 10% 이동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10% 이상 움직였죠. 거의 20%까지 움직였는데,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서 한 이 정도 하락을 하고 반등 주겠구나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는 말했던 것처럼 그럼 어디를 우리가 지지 구간, 추가 하락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자,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매물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매물대상으로 지금 여기까지 매물대가 약한 구간이 있죠. 여기가 바닥, 이제 다음 매물대가 받쳐주는 구간이 약 14.2K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4.2K까지 만약에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면 14.2K까지 일단 열어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14.2K가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잡는 건데, 자, 우리가 월봉 캔들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도, 자, 월봉입니다. 이번엔 월봉으로 보면은 어디까지 하락을 추가로 더 할 수 이게 여기에서 반등을 준다라고 확실히 말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특별한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위치가 특별한 구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달봉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항을 이전에 받았던, 근데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건 14.2K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매수하세요 해서 여기에서 말아 올려버리면 좋겠죠. 좋은 건데
말했던 것처럼 지금 있는 구간은 크게 의미가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다 내린다 뭐 여기에서 무조건 내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매수하기가 꺼려지는 부분인 거고, 14.2K까지 가면은 진짜 확실하게 여기에서 이전에 저항을 맞았던 구간들이고 지금은 바닥을 지지를 오히려 해주겠죠. 14.2K를 일단은 열어둬야 된다. 일단은 크게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열어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14.2K까지 열어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만약에 14.2K까지 도달을 안 하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디 구간이 제일 나을까? 여기 있는 구간을 일단 열어는 두되 만약에 여기 도달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상승을 할 경우 그럼 어디 구간을 봐야 되는가? 그렇다면은 저는 이 구간을 볼 것 같아요. 155 라인. 왜냐면 이전에 체크를 했던 구간이죠. 그래서 155 라인, 이 라인을 매수 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뭐 보시면 저도 이번에 매수 들어갔어요. 15853, 15853에 들어갔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가 이제 꼬리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선물은 단타니까 꼬리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5853 예약을 걸어놨고 저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냈었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82까지 꼬리를 만든다면 그건 많이 힘든 그림이 나올 거라고 이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비트코인 21K 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꼬리가 다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이 깨져버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원래 여기에서 이 꼬리 구간이 182였거든요.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구간은 의미가 있는 구간들이었는데 이 구간이 깨짐으로 인해서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구간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말했던 거 여기까지 열어두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도 말했던 이제 우리가 잠깐 차트로 보면 일봉 차트로 보면 여기에서 날봉 차트로 보면 이 구간이 그나마 좀 의미가 있다.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 이 구간 1차. 대신 여기까지도 열어두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꼭 여기까지 열어두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올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언제 사라 했다며 하는데, 여러분들 사라고 이제 하는 반등 구간들을 잡아보는 건데, 추세선 이탈을 하는 경우 20K 이탈하는 경우 196까지 쉽게 가고 그 다음 라인 이렇게 손절 라인도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도 이제 반등을 노리는 걸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말했던 것처럼 관점은 확률 싸움이거든요. 여기에서 오를 거라는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매수를 들어갔는데, 만약에 내 관점 반대로 가면 손절 라인 잘 지켜주면 손실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다음 기회 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사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오르는 방향 내 관점대로 나중에 가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투자는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날봉 캔들로 우리가 캔들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느 구간을 그러면 돌파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보면은 지금 이 캔들상,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 지속형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어디 라인을 뚫어야 되느냐, 여기 이 구간, 여기 있는 라인을 돌파를 하고 그 위로 올라와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됩니다. 상승 지속형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가 상승을 했고 여기 중간에 음봉 매물대 소화를 했다라고 치면은 그럼 여기 있는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11월 11일 날 얘기를 했거든요. 11월 11일 날 꼬리 재확인, 옛날에 예전 차트 보면은 꼬리 재확인하는 이런 구간들이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이전에도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오면은 꼬리를 재확인하는 이런 구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꼬리 재확인하고 꼬리 재확인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때 이제 비트코인 이제 가격 왔을 때 여기 이제 CPI 발표 바로 다음 날이죠. 11일. 여기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보통 강하게 하락을 하고 나면 꼬리를 형성하게 되고 그 꼬리를 재확인하러 가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때는 좀 달랐거든요. 원래 이렇게 꼬리를 남기면 꼬리를 재확인하러 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꼬리보다는 이제 이걸 채우고 갔는데, 여기에서도 말했던 게 날봉이 갱신되고 아랫부분을 다시 확인하러 갈 수 있으니 이전 날봉 캔들의 윗부분 18126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하락에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 18126, 이 구간이 그러면 어디라는 걸까요? 18126이면 여기입니다. 18126.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간을 11일날 여기 있는 18126 이 라인, 여기 있는 이전 봉의 캔들을 넘어가주는 그림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18126을 돌파하기 전까지 만약 돌파를 못하면 언제든 하락의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자, 그럼 18126 라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 18126 이 라인을 돌파를 하는 경우 그때 따라가서 이때는 추세가 전환이 됐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126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 매수가 저점 매수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지는 이 바닥을 잡아서 여기에서 매수 반등을 노려보는 저점 매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세 매매가 있어요. 아, 여기 봤는데 추세가 돌파를 했다. 지금부터는 상승장이 다시 시작이 된다. 반등이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구나. 거기에서 따라가는 추세 매매가 있어요. 뭐가 좋다, 이런 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 좋은 거는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죠. 하지만 이 구간을 돌파를 여기에서 반등을 안 주면, 여기에서 이 바닥을 뚫어버리면, 말했던 것처럼 여기 182 라인 이렇게 우리가 보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라인을 뚫어버리면 더 큰 하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다 틀렸다 이건 아닙니다. 두 가지의 매매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추세선 따라서 여기에서 매수했습니다. 저도 매수를 일부 했고요. 근데 이 구간이 뚫려버리면 하락의 폭이 커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 155 라인,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반등을 노려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진짜 운 좋게 꼬리 잡고 올라가면은 그러면 수익이 커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라인 잡는데 여기 있는 구간 찍고 올라가면 수익은 커집니다. 하지만 추세가 여기 있는 라인을 뚫지 못하고 여기 깨져버리면 더 큰 하락을 유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라인까지도 봐야 된다. 이 라인 매수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상승 지속형으로 나와서 이전에 18126 얘기했죠. 이 라인을 뚫어버리고 지지 한번 해주면 이거는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따라가요. 그러면 수익률은 낮죠. 수익률은 낮지만 조금 더 확률은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섞어서 사용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126 라인, 18126 라인, 이 라인을 돌파를 하는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추세가 확실히 전환됐습니다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18126 라인, 그리고 지금 있는 구간 정말 애매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꼬리를 주고 반등을 줬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이 보이긴 해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보이기는 하는데, 말했던 것처럼 크게 의미가 있는 구간은 아니었어요. 차라리 꼬리를 여기까지 내려주고 올렸으면은 모르겠는데 꼬리가 좀 애매하게 빠졌죠. 그래도 일단은 이전 캔들의 구간까지 꼬리를 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라인 180까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구간이 깨져버리고 여기 가는 우리가 그때는 더 손해가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수를 할까요 말까요 하면은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매수하는 거, 여기 있는 이 수익을 먹기 위해서인데,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이제 만약에 저는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에서 수익 확보를 할 거거든요. 이 라인에서 먼저 수익 확보할 거예요. 그럼 이 구간을 먹기 위해서 여기 있는 리스크들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가? 차라리 이렇게 구간을 잡아놨잖아요. 여기 안 오면, 그냥 여기 안 오고 그냥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수익만 버리면 돼요. 여기 있는 수익만 욕심을 버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구간 뚫었네? 그럼 여기에서 사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사면 다시 또 올라가는 그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약 한 1000불 정도 되네요. 이 1000불을 먹기 위해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 이 라인들 열어놓고 여기에서 매수 한번 받아 먹으려고 준비를 해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구간을 돌파를 하면 그때 가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위치는 크게 의미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도 지금 조금 부담이 되긴 해요.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 이거 조금 부담이 되는 위치긴 하거든요. 한번 잠깐 매물대 소화시키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은 의미가 별로 없다. 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여기 있는 구간이 뭐 의미가 있는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열어두고 일단은 움직이는 방향. 그리고 만약에 추세가 좋다, 여기에서 꼬리 잡고 이제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구간 돌파했을 때 이 구간 그냥 욕심만 버리면 그때부터 투자가 쉬워질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구간도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이제 물리게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이 구간들 보고, 그래서 이 구간에 매수를 만약 진행을 했는데 이 구간을 버티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142니까 여기에서 손절하실 분들은 손절하고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매수 기회 다시 한번 잡아보고, 근데 이 라인에서 반등 준다 그러면은 말했던 이 라인에서 정리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하면 그때 또 추세선 타고 매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나스닥이 그냥 주식 시장이 더 쉬워요. 코인 시장은 워낙 지금 블랙스완들이 많기 때문에 FTX나 이런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울 건데, 일단 여러분들 힘내시고, 말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은 이렇게 하지만 또 이 구간 빠지면은 여기 구간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라인 위에 올라가면 그때 매수하는 거 생각하면 되고, 지금 있는 위치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계획 잘 짜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지금 캔들 보면은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방금 말했던 상승 장악형이 나오면은 좋겠지만, 반대로 지금 흑산병이 나온다. 캔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매도 신호, 바닥에서 나타나면 추가 하락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이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상승 장악형이 나올지 아니면 흑산병 이걸로 나올지, 이걸 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18, 12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은 상승 장악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승이 이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상승 추세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아까 캔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 라인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을 지금은 대비도 해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을 일단 고려를 하고, 왜냐? 지금까지는 돌파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나스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랠리가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받을지,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